약 70만 년 전 시작됐다고 추정되는 구석기 시대. 호남에서 처음 보성강 유역에서 발견된 후기 구석기 유적들. 그곳에서 발굴된 검은색 유리 같은 광택이 나는 화산암, 흑요석.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구석기 유물들. 그리고 이 흑요석 석기에 숨겨진 놀라운 사실. 이 남부지방은 한반도 북부와 바다 건너 큐슈 양 지역과 교류를 했던 거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물들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 한반도, 그다음에 우리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또 일본 열도와의 문화 교류 양상도 생생히 보여주는, 그래서 이 문화 교류에 이 통로가 있었던 것을 알려주는 이 장흥 유적이다. 보성강에서 발견된 소중한 선사 문화유산. 한반도 구석기 문화의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교실에 모여 앉은 학생들이 구석기 도구 가운데 하나인 주먹도끼 제작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실험 고고학자가 돌망치로 비스듬히 내려칠 때마다 돌조각들이 떨어져 나가고, 망치질이 반복될수록 커다란 자갈이 어느새 주먹도끼 모습으로 변해간다. 주먹도끼가 저희는 얘가 떼석기를 만들 때 그냥 이렇게 가운데를 그냥 이렇게 아예 때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70도로 때리는 거 보고 와,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나,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뗀석기를 만드는 돌의 종류와 석기를 만드는 도구의 종류를 설명할 때마다 학생들의 갖가지 질문이 쏟아진다. 흑요석을 이용해 뗀석기 종류인 승배찌르개를 만들 때는 예리한 돌조각을 상하지 않게 세심하게 작업하는 모습에 학생들도 숨죽이고 지켜본다. 흑요석은 한반도의 백두산이나 일본 큐슈 지역에서 나오는 화산 안반석으로 유리처럼 날카로운 단면이 가능해 구석기인들이 사용한 중요 석기 제작에 쓰이는 암석이다. 구석기인들의 석기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지켜본 학생들이 이번엔 직접 제작에 나섰다. 그게 문제야. 여기 조금만 더 뾰족하게. 저는 원래 만들기 좋아하는데 저런 것도 막 만드는 거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지켜본 흑요석 좀돌날을 끼워 창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열심히 나무 막대기 끝을 날카롭게 갈고 나서 막대에 파인 홈에 지점토를 꼼꼼하게 채워넣는다.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흑요석 좀돌날을 이어서 꼽으면 구석기인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창날이 만들어진다. 날카로운 흑요석을 다루는 작업이라 장갑을 끼고 하다 보니 쉽지 않지만 신중하게 작은 좀돌날을 하나하나 끼워놓고 말리면 완성된다. 다 만들어진 흑요석 창날을 보면서 학생들은 다시 한번 구석기들의 도구 제작 기술에 놀란다. 토끼 만드는 도구로 만든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또 주먹도끼나 저런 걸 많이 만드는 거를 저희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서 신기했어요. 단순히 돌을 깨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게 돌을 고르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냈을 구석기인들을 상상해 보기도 한다. 저는 당연히 구석기인들이 좀 지능이 떨어지고 할 줄 알았는데 똑똑하고 다양한 걸 활용했다 하니까 신기했어요. 순천 외서초등학교는 전남의 구석기 역사와 문화를 학습하고 체험하는 특색 있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전교생이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농촌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구석기 관련한 교육이 시작됐을까? 이유는 바로 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국가사적 제458호인 순천 월평 유적 때문이다. 순천 월평 유적은 서쪽과 북쪽은 송광천이, 남쪽은 외서천이 감싸고 흐르는 천변 퇴적층에 접하고 있다.
16만 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면적과 안정적인 입지 아래 유적이 발견돼 지난 1998년에 1차 발굴과 2001년에 2차 발굴이 시행됐다. 그 결과 8개의 지질층과 4개 구석기 문화층이 노출됐고 무려 9,400여 점의 후기 구석기 유물이 수집됐다. 또한 순천 월평 유적은 후기 구석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포함한 선사와 역사 시대의 문화층이 잘 남아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후기 구석기 시대 유적으로는 대단히 큰 규모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외서초등학교 학생들은 구석기인들의 사냥을 주제로 작곡한 선사에서 미래로라는 곡을 관현악으로 연주하는 기회도 가졌다. 실험 고고학자의 구석기 제작 모습을 보고 그리면서 뗀석기를 이해하거나 이렇게 보고 배운 것의 토대 위에 학생들의 상상력을 더해 월평 탐사대라는 소설을 지어 출판하기도 했다. 월평 유적을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로 학습하고 있다. 이런 시골 학교에서 제가 그러니까 구석기 연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고 또 웬만한 선사 박물관보다 훨씬 더 알찬 프로그램을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글짓기를 한다든지 또 음악을 만든다든지 소설을 쓴다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구석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지난 2017년부터 다양하고 체계적인 구석기 문화 교육이 시작되면서 외서초등학교 학생들은 구석기 도구 제작자가 되었다가 구석기 소설가가 되고 또 구석기 화가도 되는 체험을 했다. 수만 년 전 순천 월평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았던 구석기인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초등학생들에게 시간을 뛰어넘는 상상력의 나래를 펼 수 있게 하고 있다. 교육의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지역에 있는 교육 자원입니다. 우리 학교 주변에는 월평 유적이 있습니다. 이 월평 유적이 소중한 교과서인데 따로 다른 하나의 유산처럼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속에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3년간 월평 유적 활용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잡은 것은 3가지입니다. 오케스트라 부분에서 구석기 유적에서 구석기인들의 감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방과학교 운영을 했고요. 아이들이 상상하고 구석기 문화 이해한 것을 동화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3권째 준비하고 있고 순수하게 아이들의 힘으로 만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월평 유적 활용 교육을 교육과정에 촘촘히 담아서 그 지역의 문화유산이 교과서로 활용되고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그러한 기제로 작용되도록 했습니다. 보성을 지나 전남 동부권 일대를 흐르는 하천 보성강. 호남에서 처음으로 구석기인의 자취가 확인된 곳이다. 시작은 지난 1986년 주암댐을 건설하면서 수몰되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후기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것. 호남의 역사가 신석기 시대에서 약 2만 년 전 후기 구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이다. 이후 1996년 섬진강의 한 지류인 황전천 옆 산기슭에서 순천 중내리 유적이 발굴됐다. 중내리 유적의 구석기층의 시대를 추정해봤을 때 마지막 간뱅기 이후 적어도 6만 5천 년 전보다 이른 시기로 중기 구석기 시대에 속한다. 호남의 역사가 약 1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이다.
순천 중내리 유적이라든가 또는 순천 월평 유적, 또 장흥 신북 유적, 이런 유적들이 조선대 박물관에서 발굴한 대표 유적입니다. 이 가운데 중내리 유적은 호남의 역사가 약 10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물질 자료가 층서를 이루면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1995년부터 시작된 발굴 조사. 이를 통해 호남 구석기 문화를 점점 더 자세히 파악하기 시작했다. 보성강 유역에서 최근까지 발견된 구석기 유적은 모두 85개.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순천 월평 유적과 전라남도 기념물인 장흥 신북 유적이 포함돼 있다. 이는 보성강 유역이 구석기인들이 매우 좋아하던 보금자리였음을 가리키고 있다. 신북 유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 그 남아있는 옛날 사람의 흔적들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어떤 유적들보다도 아주 그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리 그 비고고학자도 보면 아, 사람들이 여기 살았네 할 정도로 잘 남아있고, 또 그 문화 요소들 중에서는 다양한 문화 요소가 여기 와서 복합된 거,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양상들은 오래된 유적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후기 구석 시대 때 유적에서는 나타나긴 하는데, 또 이 전남 지방 여러 지점에서 나타나지만은 신북 유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남아 있습니다. 보성강을 따라 1.5km마다 구석기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보성강에 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보성강 유역에서 발견된 구석기인의 흔적들, 작고 뾰족한 사냥 도구가 많이 발견됐다. 짝이 맞는 석기들을 통해 그들이 석기를 만든 방법과 의도,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냥 도구와 갈린 자국의 자갈은 짐승 사냥이나 식물성 식량의 채집과 연관이 깊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는 사냥을 통해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해야 했다. 그들의 사냥법은 사냥돌을 던지거나 나무 몽둥이로 때리는 등 지극히 단순한 방법이었다. 찌르개가 대부분 소형이면서 가벼운 이유는 원거리 사냥을 위해서다. 이렇게 잡아온 동물을 자르개나 톱날 등 구석기 도구를 이용해 고기를 잘라 나누어 먹었다. 또 가죽을 다듬어 옷이나 신발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필품을 만들었다. 보성강 일대에는 주로 산성 화산암, 규암, 석영암 등 양질의 돌감이 분포하고 있다. 양질의 돌감은 여러 요인에 의해 아래로 옮겨지면서 마침내 보성강변의 자갈로 존재한다. 호모사피엔스 지금 현재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뇌 용량이 똑같고 인지 능력이 같죠. 다만 그 인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들 아니면 기술의 변화, 기술의 발전 정도가 달랐던 것뿐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돌감을 찾아서 그 돌감을 최대한 적절하게 석기를 만들어내는 공정들, 그 인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열이나 계급이 없었던 구석기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생존이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거주지를 옮겨가는 것이 그들의 삶. 먹을 수 있는 열매와 식물이 풍부한 숲. 그 숲을 끼고 흐르는 강은 최고의 주거지였다. 물고기를 잡고 물 마시러 온 동물을 사냥하기에도 좋았다.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 강 주변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보성강 유역의 구석기 유적지들의 유물뿐 아니라 구석기인들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면 보성강 구석기 유적의 가치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사고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구석기라는 거를 유물이나 뭐 유적지만 바라볼 게 아니라 사람에 초점을 두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사상,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취향, 그리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어떤 방향,
이런 것들 그대로 구석기에 가져간다면 굉장히 소스는 많아요. 보성강은 사냥하고 채집할 먹거리가 풍부했다. 보성강 유역은 백두대간과 호남 정맥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우리나라의 어느 곳보다도 아늑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정된 환경임을 알 수 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이면서 물을 끼고 있어 식량과 식수, 돌감을 마련하기 좋고 맹수와 침입자를 경계하기에 아주 유리했다. 병풍처럼 둘러선 산들과 천은 최근까지 구석기 유적이 잘 보존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게 우리나라에 아마 지금 현재 남한 쪽만 한 300개소 이상의 구석기 유적들이 있습니다. 뭐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긴 해도 또 여기 이제 남쪽 이게 전남 지방에 있는 구석기 유적들은 굉장히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양상들이 특이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성강변에 자리하고 있는 장흥 신북 구석기 유적. 한국에서 보고된 후기 구석기 시대 유적 가운데 가장 크고 유물의 밀집도도 높다.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남도 기념물 제238호로 지정됐다. 이곳에서 4개의 화덕자리가 출토됐다. 붉은색을 띠는 돌. 여러 번 불에 그을려 색이 변했기 때문이다. 구석기인들은 불을 피워 어둠을 밝혔고 각종 식물과 고기를 불에 익혀 독성을 제거함으로써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는 늘어났다. 이에 따라 생활 도구도 점점 더 다채로워졌다. 사냥 도구인 순뱃찌르개, 나뭇잎 모양 찌르개, 좀돌날 석기 등 이전 시대에 없었던 정교한 기술이 들어간 뗀석기들이 등장했다. 또 가죽을 벗겨 손질하는 데 사용한 밀개와 지금의 조각칼과 같은 세기계를 만들어 옷감을 마련하고 옷을 만들기 위한 가공 도구로 사용했다. 시간은 떨어져 있지만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3만에서 2만 3천 년 전에 구석기인들이 자주 찾아와 살던 곳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곳에서 발견된 흑요석 구석기의 놀라운 사실. 지금 여기서 발견된 흑요석은 적어도 여기서 800km나 떨어진 백두산 화산 지역에서 이렇게 가져온 돌이다 하는 거고요. 또 이 바다 건너 300km 떨어진 흑요석이 여기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3만 년 전, 2만 2천 년 전에 어떻게 바다를 건너갔고 또 백두산하고 갔느냐. 근데 여기서 발견된 흑요석의 가치는 이제 구석기 이 시대의 삶, 구석기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주는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흥 신북에 살았던 구석기인들이 위로는 백두산까지 800km를, 아래로는 일본 큐슈까지 300km 떨어진 먼 지역과 교류했다는 증거다. 이처럼 보성강 유역에 살았던 구석기인들은 한반도 북부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 규슈의 구석기인들과 정보와 물자를 주고받았다. 그렇게 원거리 교류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상상을 뛰어넘는 생활상을 밝혀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구석기 문화를 비교하는 연구를 해온 일본 메이지 대학의 안비루 마사오 교수는 구석기인들의 교류에 주목했다. 장흥 신북 유적에서 발견된 흑요석은 일본 큐슈의 고시다케 산이다. 交流は旧石器時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の間で黒曜石に代表されるものを搬出し搬入した人の往来があっ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そしてその物の運搬と人の行き来は日本列島と朝鮮半島の間にだけのものではなく、オブシディアンロードを伝う東アジア全体に連動するものと人の動きの一環でもあったようです。
큐슈의 고시다케가 원산지인 흑요석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될 때는 흑요석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흑요석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세 차례 손질돼 재활용되기 때문이다. 휴대하기 쉽게 소형 원석이나 어느 정도 가공된 형태로 유적에 반입하는 것이 소비지의 특징이다. 희귀한 돌감인 흑요석을 조금이라도 많이 들고 다닐 수 있게 계획한 선사시대 사람들의 지혜를 보여준다. 그만큼 흑요석이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모성강流域の遺跡からは中国と北朝鮮との国境にあるベクトゥー山と日本列島の九州にある五白岳で産出する黒曜石が出土しています。黒曜石はモソン岩流域一帯には産地がなく、特定の場所でしか手に入らない品質の高い石器の石材であることに意義があります。したがって直接産地まで取りに行っていたとしたら生活領域の広さが分かり、そうではなく途中に人を介して間接的に手に入れていたとすれば、物々交換と交流範囲の大きさが分かるわけです。ここに黒曜石が持つ大きな意味があります。 맹수와 혹한의 빙하기에서 약자였던 구석기인들이 수십만 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 바로 교류였던 것이다. 그들은 원거리 교류망을 형성해 정보와 물자를 교환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800km 떨어진 백두산과 300km 떨어진 큐슈를 오갈 수 있었던 걸까? 이 흑요석의 신비는 뭐냐면, 그럼 바다 건너는 어떻게 갔겠느냐. 지금까지 현재는 구석기 시대에 배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가 뭔가 있었고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구석기 시대인들도. 그래서 그 삶을 여기서 확인해 줄 수 있는데, 그 배를 타고 가면 그럼 배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죽을 다룰 수 있었고, 아까 같은 흑요석 같은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카약이 이제 가죽과 이렇게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진 배인데, 그런 형태로 일본을 건너갔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고요. 장흥 신북 구석기 유적에서 출토된 철석영. 산화철을 함유해 붉은색을 띠고 있다. 사냥을 위한 도구를 만들기에 적합한 돌이 아니다. 빛깔이 아름다워 성인식 때 얼굴과 몸에 칠하거나 곱게 빻아 죽은 자를 묻을 때 무덤 안에 뿌렸을 것으로 보인다. 죽은 이에게 애도를 표하는 마음은 구석기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알려준다. 또 동굴 벽화처럼 그림을 그리는데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석기인들이 그렸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 높은 동물 그림의 벽화들. 먹고 싶은 동물을 그리며 잡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술을 걸기도 했다. 그들에게도 간절한 바람과 일종의 믿음이 있었던 것. 그런데 이 철석영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안료입니다. 이 붉은 안료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한테 이제 그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재생하기를 기원하는 것이고, 또 살아서도 이제 그 머리를 붉게 장식한다라든가 몸을 붉게 칠한다든가 이런 그 행위를 했던 그 기본 재료거든요. 그건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현생 인류로서 정신세계, 라스코 동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수준의 정신세계를 갖고 있었다 하는 거를 증명하는 그 직접 증거가 되겠죠. 인류의 출발점 구석기인, 그리고 그들의 흔적이 발견된 우리 지역 보성강. 124km에 불과한 보성강변에서 현재까지 85개의 구석기 유적이 발견됐다. 유적의 밀집도가 매우 높다는 건 구석기인들이 이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또 다양한 유물이 풍부하게 출토됨은
구석기 문화가 매우 융성했음을 보여준다. 이 지역에 남아 있는 후기 구석기 시대의 그 문화 양상, 생활 양상을 대표하는 유적으로서 신북 유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북 유적 자체는 이게 하나의 후기 구석기 유적이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그 민족의 그 초기 형성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국제적으로도 이 현생 인류가 어떻게 이동해 왔을까 그 과정 자체를 알 수 있는 유적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민족사를 이해하는 데나 또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게 동아시아 쪽에 사람이 어떻게 구석 시대에 이동했을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 월평 유적과 장흥 신북 유적의 마을 주민들은 구석기 유적을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이는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관심을 기울인 장흥군 주민들. 이들은 지난 2004년 자발적으로 장흥 신북 구석기 유적 보존회를 결성했다. 또 같은 해 6월 신북 유적의 발굴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후 2008년 신북 유적은 전라남도 기념물 제238호로 지정됐고 보존회는 이를 기념하는 모임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 선사 시대의 이제 유구한 역사, 구석기 시대에 이제 그것도 타제 석기가 4만 점이나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유물이 발굴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순천 올평 유적, 장흥 신북 유적 이런 유적지는 일면 우리나라의 이제 유명한 구석기 유적이 공주 석장리 또 경기도 연천의 전곡리 유물이 유명한데요. 다 선사 박물관을 만들어서 지금 유적을 보존하고 유물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블루투어 측면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 주신 공주 석장이나 연천 전곡리의 그런 구석기 문화하고 비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뭐 있겠느냐. 그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지역의 구석기 문화는 보성강 유역을 통해서 쭉 한 120km를 따라서 구석기 유적이 85개가 발굴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10km 반경 내에 85개 중 31개의 구석기 유적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유적을 잘 살린다면 공주 석장이나 연천 전곡리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현재의 구석기 문화를 가리키는 학습 프로그램이 폐쇄된 공간 박물관 내에서만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물관 주변의 외부에서만. 그러나 우리 이 신북 지역 보성강 유역의 구석기 문화는 120km를 따라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구석기 유적을 걸어갈 수 있고, 역사 교과서에 수록된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인 공주 석장리와 경기도 연천 전곡리.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이들 구석기 유적에 2000년대 들어 박물관이 잇따라 건립되기 시작했다. 1964년 한국 최초 구석기 유적 발굴과 연구가 시작된 공주 석장리 유적지.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석장리 박물관은 그 역사적인 의의를 후대에 알리기 위해 설립됐다. 역사 도시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공주시는 석장리의 구석기 유적에서부터 시작해 뛰어난 문화가 꽃피웠던 백제와 고려와 조선 등 수만 년에 걸쳐 사람이 살았던 곳임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석장리 유적은 인류 역사의 시작인 구석기 시대가 한반도에도 있었음을 밝히며 구석기라는 용어가 대중화되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 석장리 유적은 1964년도에 공주 석장리 금강변에서 구석기인들이 사용하던 도구가 발견되면서 이제 이슈가 되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구석기인이 살고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줬죠. 구석기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구석기를 배우게 된 계기가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그 안에서 나타났던 그 도구들, 그리고 뭐 주거지,
그리고 꽃가루 같은 식생 그런 연구 자료들이 꾸준하게 연구가 되면서 그런 이제 생활 자료들 때문에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그 기존의 관념들을 바꾼 게 바로 석장 유적입니다.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로는 너 원시인 같다란 말조차도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에 되게 무지했었죠. 이제 석장 유적 발견이 되면서 근 30년간 연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64년도에 여기가 발견이 되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구석기의 연구 방법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구석기를 연구할 때 이제 어떤 모델이 되죠. 거의 ABCD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학사적인 위치부터 역사적인 위치부터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 이후로 더 좋은 유물들도 발견이 됐고 뭐 더 이슈화가 된 유적들도 많지만 석장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하죠.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에서는 동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됐다.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뾰족한 날의 양면이 인공적으로 잘 다듬어진 석기이다. 이 발견으로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아시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던 할렘 모비우스의 학설을 뒤집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아시아 지역의 선사 문화가 아프리카, 유럽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서구 학자들의 편견을 깨며 구석기 시대 연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 세계 구석기 학계에 문화 발전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것. 지난 1981년 10월 전곡리 구석기 유물은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 선사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외국의 고고학 교과서에 올랐다. 전곡리 유적 조사를 계기로 한탄강, 임진강 유역에 대한 사기 지질학적인 연구가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유적의 형성 과정에 대한 고찰이 제고됨으로써 구석기 연구의 방법론 발달에도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 건립됐다는 데 의의가 있는 전국 선사 박물관. 전곡리 유적의 영구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오랜 기간 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끝에 개관해 현재는 선사시대 문화와 인간 생태를 주제로 한 전문 박물관으로 자리 잡았다.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먹도끼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거를 자세한 어떤 공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쉽게 말하면 돌을 깨야지 주먹도끼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아슐리안 주먹도끼라고 합니다. 아슐리안은 이런 형태의 구석기 시대의 주먹도끼가 처음으로 발견된 곳, 프랑스의 동네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슐리안 지방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특징적인 석기들을 아슐리안 주먹도끼라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유럽의 서양의 구석기 학자들이 처음에 구석기 연구를 시작했으니까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라고 하는 그렇죠.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주먹도끼가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양에만 주로 있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강하게 이렇게 글로 표현까지는 안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뭔가 구석기 시대부터 이 동양에는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한 주먹도끼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우리 전곡리 유적에서 1978년도에 그런 서양에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렇죠 그렇게 주장되었던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동아시아 최초로 발견되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구석기 연구에 새로운 이제 화두를 던지게 된 그런 중요한 유적입니다. 이들 구석기 박물관들은 구석기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역사 문화의 중심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유산을 넘어 중요 관광 자원으로도 자리 잡았다. 연천 전곡리 선사 유적지에서는 해마다 5월이면 구석기 축제가 열린다. 구석기인들의 환경과 생활을 감상할 수 있는 테마 마당과 각종 체험으로 진행된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대만 등 해외 각국이 참여해 선사문화 소개와 시연 전시도 이어지고 있다. 연천 구석기 축제는 1993년 고고학자와 대학생들, 연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됐다. 유적의 가치를 살리고자 지역민들이 발벗고 나선 것이다. 이후 학계 학술조사 등 노력이 이어졌고 축제의 규모는 점점 커지며 2008년 박물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런 민간의 노력들이 모여 지난 2011년 마침내 전국 선사 박물관이 문을 열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유적의 가치를 잘 지역민들이 잘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1993년도부터 그 유명한 전곡리 구석기 축제라고 하는 축제를 거쳐서 1회 때 한 200명 정도 모였었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28회째 되고 나서는 거의 1년에 20-30만 명 정도가 1년이 아니죠. 그 축제 기간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구석기 유적에 와서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들이 모아져서 이제 결국은 박물관까지 지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여기 굴뚝이 있는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유적을 보호하고 정말로 특히 코로나 시대 때 많은 분들이 자연을 찾아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전곡리 유적이 그야말로 어떠한 문화적인 그런 어떤 섬같이 어떠한 좋은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게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게 공장을 짓고 산업단지 짓는 거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그런 지역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에 구석기인이 살았음을 최초로 알려준 공주 석장리와 주먹도끼를 통해 이분법으로 나뉘었던 구석기 역사를 바로잡은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은 박물관을 통해 구석기인들의 생활상을 연구하고 발굴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와 활용 방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유물만 보고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다른 유적, 저희 석장리 말고도 다른 유적에서 나오는 석기들이 저희가 전시할 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석장리에서 보여줬던 부분이 꼭 구석기인들이 여기서 그걸 안 만들었다는 게 아닐 거예요. 발견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갖고 이동을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석기인들의 생활에 기반해서 생각을 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구석기 유적들이 하나가 되면 훨씬 더 이제 가치가 있을 거고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바도 명확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역 보성강 유역의 구석기 유적의 현실은 어떤가? 국가사적인 순천 월평 유적은 발굴터가 보존이라 하기 무색할 정도로 방치된 상태에 입구에 국가사적임을 알리는 안내판과 농가주택을 개조한 방문자 센터가 전부다. 구석기 유적에 가보면 그냥 산이고 그냥 밭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나 영상을 보면 거기에서 나온 유적 유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가서 볼 수 있는 유적을 전시관이나 이런 건 없고 특히 그냥 발행된 도서나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형편이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도 장흥 신북 유적은 그마저도 없다. 이곳이 구석기 유적 발굴터였음을 알려주는 작은 안내판 하나가 전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지킴이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구석기 유적을 지역의 발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점도 많지만 우리가 의지를 갖는다면은 이 활용 가치를 충분히 우리가 뽑아서 쓸 수 있고 지역 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다. 그리고 관광 자원으로도 당연히 활용할 수 있고 구석기인의 길, 보성강 유역에 있는 신북유적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유적들을 연계해서 구석기인들이 석기를 채취하면서 다니던 길,
수렵을 하던 길, 그래서 그런 게 올레길로 활용하면서 연계하고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걸 쓴다면 아주 중요하다. 보성강에 살았던 구석기인들은 수만 년 전에 이곳에 살았던 흔적을 통해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소중히 지켜야 할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구석기 보물창고를 방치하며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때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구석기 문화를 이해하는 데 소중한 대상으로 주목받는 보성강 유역. 구석기 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앞날의 과제. 그래서 우리가 300개 유적들을 다 잘 보존해서 잘 보여주면 좋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 그 마지막 지난 한 5만 년 이내에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떻게 형성됐을까 이야기할 때 보여줄 수 있는 유적으로서 이 신북 유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존 잘해야 되고 또 거기 담고 있는 우리 인류사의 인류사의 일부로서 우리 민족사를 보여주는 그걸 갖다 국제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서 이렇게 보성강을 중심으로 한 유역에서 선사시대의 유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세계적인 사실은 유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잘 관리를 해서 마한 역사 그리고 더 이전에는 선사시대 역사 이렇게 해서 전라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고 우리 전라도가 정말 뿌리가 오래됐다. 그리고 찬란한 역사 문화의 시원지다, 발원지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잘 보존함과 동시에 교육장, 또 우리 도민의 자부심을 갈 수 있는 역사 문화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선사시대의 산물, 보성강 유역. 전남의 첫 역사가 세계의 감동을 일으킬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켜내고 알리는 것이 수만 년의 역사를 선물해준 보성강 유역의 구석기인들과 앞으로 수만 년을 살아갈 후대에게 우리가 이어줘야 할 선물이자 사명이다.